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이에 베팅 중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저번 영상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향후 10년 지켜봐야 할 기업 11개를 소개하는 시간에서 요약본에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편집한 상태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약본만 보시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당히 틀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을 급하게 만들었고요. 한번 보시죠. 경기가 침체되면 빅자이언트 테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위기가 닥치면 이들 기업에 대한 주식 수요도 급증하고 미래 성공을 보장해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같은 기업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 실적 기대치를 모두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들의 전체 시가총액은 최근 시장 저점 이후에 7,500억 달러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S&P 500 하위 50% 주식들의 전체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커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의 지배력이 코로나19 위기로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미 승자였던 이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장 탄력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는데, 이는 모든 사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이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 중 하나로 떠올랐고, 게다가 계속해서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들 세 개 기업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에서 이익을 얻는 것 외에도 산더미같이 쌓인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 압박에서도 아주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안정적인 대차 대조표를 갖춘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진 중소기업에게는 훨씬 더 나쁜 상황입니다. 이는 지수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기술주들을 모아놓은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 연초 대비 0.6% 하락하는 데 그쳤지만, 미드 스몰캡을 추종하는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 같은 기간 2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S&P 500이 11% 하락했던 것보다 거의 2배에 이르고 있죠. 그 원인은 그림의 제목처럼 대기업들의 호황이 가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4월 들어 S&P 500에서 시가총액 상위 10대 주식의 비중이 2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닷컴 버블 시 기록했던 최고치를 넘어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파벳 및 페이스북 등 상위 탑5 기업의 비중만 해도 20%에 이르고 있죠. 최근 몇 주 동안 상위에 속하는 주식들에 대한 시가총액 쏠림 현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장기 추세이며 미국의 재계 구조가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몇 년 동안 은행과 항공사 등 일부 산업의 통폐합이 증가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대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서 전체 기업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75년 미국 내 100대 상장 기업이 전체 기업 수익에서 약 49%를 차지했다면 2015년 기준 이는 84%로 증가했고요. 현재 빅자이언트 기업들의 주가 상승은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경기 침체가 지나면 이들 기업의 비중은 더 커지고, 반면 미드 스몰캡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셀 2000에 포함된 이러한 미드캡, 스몰캡 기업들은 부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또한 글로벌리 사업 다각화도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내 경기에 대한 의존도도 큽니다. 그럼 이러한 주식들이 향후에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까요? 변동성이 커졌을 때 투자자들이 포모에서 큰 손실을 볼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바닥을 찍은 이후 가장 성과를 보인 주식은 가치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이유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가치주는 불확실하고 고르지 못한 회복에서 고전한다는 것이죠. 이는 이번 경기 침체 요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경기 침체가 연준의 공격적인 정책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죠. 코로나19가 잠잠해지더라도 실업률은 계속 높을 수 있고 오랜 락다운과 소비자의 심리 행동의 변화로 인해서 소비가 그렇게 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예전처럼 식당을 가거나 비행기 여행과 호텔에 투숙하는 데에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이 모멘텀을 지원하는 것이죠.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모멘텀 주식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의 정책 대응이 시작되면 수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 모멘텀 주식의 선호 현상이 강했습니다. 세 번째는 모멘텀이 덜 시크리컬하다는 것이죠. 1990년대의 모멘텀 주식은 베타 값이 높은 주식이었습니다. 이 베타는 주식과 주가 지수 간에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베타 값이 1이라면 시장과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의 모멘텀 주식은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헬스케어 주식 비중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기업들은 경제의 영향을 덜 받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 두 섹터는 경제의 영향을 덜 받고 있고 장기적인 구조적 변화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Big Getter Bigger인데요. 큰 게 더 커진다는 뜻인데 투자자들의 모멘텀 주식 선호 현상이 큰 주식을 더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번 위기 전부터 인터넷 사용 시간은 계속 증가했었고 여기에 더 많은 소비와 돈을 쓰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게 가속화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일의 승자 대부분은 오늘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